수 있는 걸 뭐든지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생은 할 텐데 그거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네가 겪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바른손 ENA의 곽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되게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책이 드라마로 바뀌었을 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전 영화를 잘 모르는데 영화 잡지를 할 수 있나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기사 리뷰 작성법이나 인터뷰하는 거 등등에 대한 훈련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서 창간까지는 2년 가까이 걸려서 창간까지 갔어요. 이제 제가 워낙 영화에 대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특히 고전 영화들 그걸 한국에서는 볼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외국에 가서 좀 몰아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 런던으로 가서 그 다음에 파리와 베를린을 거쳐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머물면서 한 200편 정도를 봤어요. 정말 나하고 영화 이 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긴 했어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푹 파묻혀갖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길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키노에 있을 때 영화를 예술로서도 그리고 산업으로서도 우리는 둘 다 하는 매체를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체적으로 다 다루는 매체 이렇게 지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키노 때.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영화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딴 멤버들에 비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채우는 걸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한계를 느꼈달까? 완전히 방전됐던 것 같아요. 1도 안 남은 배터리가 0 이렇게 된,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라면 이제 매체를 떠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영화를 하는 거를 찾아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그러고 있을 때 김조광수 감독님, 그분이 홍보대행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보도자료 쓰고 그쪽은 신혜 씨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역할 분담 이렇게 하면 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둘이 이제 홍보대행사를 차린 거죠. 바른생활이라는 걸 차렸는데 해피엔드와 와니아주나 두 작품을 기획 개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홍보대행으로 생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해피엔드가 제작이 궤도에 오르는 순간에 이걸 접고 일로 다 옮겨간 거죠. 바른생활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법인 전환하면서 청년필름을 창립을 했고요. 저랑 광수영은 마케팅 홍보의 멤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스며들어서 그 작업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와니아주나는 자체 제작을 했죠. 해피엔드 세기말 지정과 한국 영화의 크레딧에 제 이름이 올라간 게 그게 첫 작품인 거죠. 영화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기자를 할 때는 일을 더 헐겁게 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지만 그건 다 만들어 놓은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을 줬죠. 투자사 마케팅팀에서 마케팅을 하신 분들은 필모를 보면 몇십 편 돼요. 저는 몇 편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제작사에서 만드는 영화들만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각 작품별로 개입도가 되게 높고 밀착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한 작품 한 작품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죠. 업계에서 후배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이 업계에서 경력을 끊기지 않고 현역으로 살아남은 분들 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이걸 하는 분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일종의 샘플이 있어야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텐데 예를 들면은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해도 아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 샘플 말고 이 샘플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애를 키우는 동안에 제작자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의 상황과 영화의 상황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제 사업을 한다거나 제작자로서 뭔가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영화계 경력은 길지만 제작자 경력이 없는 상태로 제작자가 된 거고, 근데 이제 되게 민폐가 될까봐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있긴 했는데, 뭔가 됐으니까 그래 일단 해보자 해갖고 이제 한 거죠. 그때부터 정말 깊고 본격적인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온전히 다 내 책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뚜렷하게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건 없었고, 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결국은 제가 어떤 감독이나 그 감독이 만드는 단편이건 전작들을 보고 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랑 일하면 참 좋겠다 라는 어떤 기분이 드는 첫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같이 하는 작품이 손익분기 이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과 내가 반한 창작자, 요게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움츠러든 경제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힘내라 부산. BNK 부산은행.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특히 이제 제 입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 본 감독님이 이 영화를 이런 걸로 만들고자 했고, 나도 그게 너무 좋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개봉돼서 이렇게 반응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간절한 목표예요. 그것은 진짜 분명하고 간절한 목표인데, 상은 전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명예롭잖아요. 그리고 그 상을 받으면 우리 영화가 좀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잘 소개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저게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해봤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주는 사람들 마음이지. 제가 마케팅을 할 때는 거의 안 빗나갔어요. 이 영화는 언제 개봉해서 몇만 정도가 들 것 같다. 최하 요만큼, 최대 요만큼. 그 안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작을 하게 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기생충 700만 대 정도를 예상했어요. 관객 사이즈나 뭐 등등 변화나 이것저것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 손익분기는 넘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시너지를 내면서 더 에너지가 폭발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여러모로 이 영화에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감격이라기보다 와 황당하다,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는구나 막 이런 거였고요. 너무 다행스럽고 좋더라고요. 최고 이상을 그냥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냥 최고로 기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아쉬워할 거 없이 속 시원해 뭐 이런 느낌? 전체 이 여정을 완전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게 된 게 너무 이제 좋았죠. 마케팅은 마케팅 팀이 하고, 연출은 감독님이 하고, 연기는 배우가 하고, 그럼 제작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실 제작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작 쪽에서 벌어지는 어떤 뉘앙스나 이 작품의 방향을 마케팅 쪽에서 캐치하기 어려운 어떤 타이밍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분들 만나서 이런 매력이 더 느껴진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제작팀이 섭외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는데 그들로서는 그럼 그 섭외도 또 같이 하는 거고, 감독과 관객 사이에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더 좋잖아요. 그 방법들을 찾는 거는 하는 것 같고요. 갭을 좀 좁힌달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좋은 분들을 모으는? 잘 돌아가게 뭔가 이렇게 좀 영화라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고 현재로서는 그게 진짜 확실하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그냥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파트건,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나의 동료들이나 나의 선배들이 나를 더 잘 파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을 해봐야 알아요. 또 밖에서 볼 때는 사실 본질을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진입해서 관심을 활짝 열고 자기가 맡은 걸 열심히 하면서 적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 업계는 특히 미리 뭐 어떻게 딱 고정시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걸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20살의 곽신에게 해주는 말? 아무 말도 안 해줄래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삶이라는 게 남의 말, 남의 경험으로 깨닫는 거는 너무 요만큼이어서, 그러니까 네가 그냥 겪어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 순간순간에 네가 하는 결정이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지지해 줄게 이런 마음? 근데 고생은 하겠지. 고생은 할 텐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네가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응원할게 뭐 이런 정도. 수고했다 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수고했다 했었다. 이제 좀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그때 조금 더 느긋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